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막장 세대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취미 러닝. 건강을 위해서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나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러닝 동호회 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여성이 보내주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했던 일상은 남편의 러닝 동호회 가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마다 한강을 달리던 남편. 하지만 그 달리기의 끝은 건강이 아니라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휴대폰 통화 기록,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 아내가 모은 증거들은 남편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운동이라 믿었던 순간이 결국 경찰 수사와 법정으로 이어진 이야기. 새벽의 배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 결혼 10년 차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제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을 돌보는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어. 저는 반가웠어요. 남편은 워낙 집에만 있기 좋아해서 바깥 활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요즘 부쩍 살도 찌고 건강검진에서도 운동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했네. 언제부터 시작해? 응,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에 한강에서 뛴다고 하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지 뭐. 남편은 신이 난 듯 설명했어요. 새벽 6시에 시작한다고, 한강 러닝 코스가 정말 좋다고, 동호회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마냥 기뻤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고 취미생활까지 생긴다니 부인으로서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좋은 일이네. 운동화 새로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동호회에서 추천해준 브랜드가 있어서 그걸로 살게. 남편은 웃으며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사줘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남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첫 러닝이 있던 토요일 새벽,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5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 면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왜 면도까지 하나 싶었지만 사람들을 처음 만나니까 신경 쓰는구나 했죠. 남편은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러닝 셔츠에 회색 바지, 그리고 새 운동화까지. 정말 운동하러 가는 사람 같았어요. 잘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아침은 밖에서 먹고 올게. 남편은 상쾌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어요. 40대인 남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말 운동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촉촉해 보였고요.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아니야, 생각보다 재밌었어. 사람들도 좋고 코스도 예뻐. 한강 새벽 풍경이 정말 장관이야. 남편은 신나서 설명했어요. 러닝 코스 얘기, 동호회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새벽마다 러닝을 나갔어요.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오늘은 야간 러닝이야라며 나가곤 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 표정도 밝아지고 몸매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하며 운동 후 먹을 간식도 준비해주고 운동복도 깨끗하게 빨아주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러닝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수진 씨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수진 씨가 오늘 좋은 러닝법 알려줬어. 수진 씨 추천으로 새로운 코스를 뛰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처음에는 단순히 동호회 선배려니 했지만 점점 그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수진 씨가 누구야?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동호회 회장이야. 러닝 경력이 오래돼서 다들 편하게 대해줘. 정말 친절하고 운동도 잘해.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고 할까요? 마치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할 때처럼 반짝거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확신은 없었죠. 그냥 여자의 직감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직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러닝 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운동복도 색깔별로 고르며 입었어요. 심지어 머리까지 새로 자르더라고요. 두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남편은 아이의 러닝이 끝나고도 집에 바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사람들과 아침 식사하고 올게. 동호회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어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말이에요. 왜 핸드폰에 비밀번호 설정했어? 회사 기밀 때문에 그래. 요즘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남편이 러닝을 나간 후 빨래를 하다가 운동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남편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여성스러운 달콤한 냄새였어요. 처음엔 동호회에서 향수 냄새가 밴 건가 싶었지만 너무 진했어요. 마치 안고 꼭 껴안은 것처럼 강하게 밴 냄새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건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구나. 다음 주부터 저는 남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러닝 나가기 전 행동, 돌아온 후 표정, 말투,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죠.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러닝 갔다 온 후에 운동복이 생각보다 깨끗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정말 2시간 동안 뛰었다면 더 땀에 젖어야 하는데 겉옷만 살짝 젖어 있고 속옷은 말끔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와의 대화에서 점점 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일상 대화도 많이 했는데 자꾸 딴청을 피우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람 같았죠. 3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고. 남편이 새벽에 나간 후 저도 따라 나섰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한강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 아마 수진 씨였을 거예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보기에도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건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둘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속삭이듯 대화하고 있었고요. 러닝이 시작되자 저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천천히 따라가면서 지켜봤죠. 처음에는 그냥 여러 명이 함께 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룹이 흩어지더니 결국 남편과 그 여자만 함께 남았어요. 그리고 둘이서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둘이 뛰다가 잠시 멈춰서 물을 마시는데 그 여자가 남편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요. 그리고 남편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이 뛰다가 갑자기 손을 잡는 거예요. 새벽 한강,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손잡고 달리는 모습, 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남편이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까지요. 러닝이 끝나고 나서가 더 가관이었어요. 다른 동호회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갔는데 남편과 그 여자는 함께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가는 방향이 집이 아닌 쪽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따라갔죠. 택시가 멈춘 곳은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러닝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결혼 생활, 믿고 있던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찍어야 했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서 나왔어요. 둘 다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앞에서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까지 다 찍었어요. 제 손은 계속 떨렸지만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집 방향으로 갔고 그 여자는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도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오늘 러닝 정말 좋았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전략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샤워하고 올게. 남편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 가방을 뒤졌어요. 운동복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 나왔어요. 호텔 영수증이요. 룸서비스까지 시킨 영수증이 운동복 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까지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봤어요.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꽃집까지. 모든 게 그 여자와 함께한 흔적들이었어요. 그런 더러운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속 끝까지 밀려오는 배신감에 대한 고통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불륜 입증은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내는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2주 후, 저는 남편을 집에서 기다렸어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요. 사진들, 영수증, 전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미안해. 그런데 그런데 뭐? 너는 날 이해 못해. 수진 씨는 날 살아있게 해줘.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해 못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남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저였는데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을 감시했다며 화를 냈고 저는 배신감에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간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집과 예금을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요구였어요. 바람 피운 사람이 떵떵거리며 재산까지 나눠 가져가겠다니요. 저는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소송 진행해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지만 저도 반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동호회 사람들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사업 투자한다며 몇 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그 여자랑 여행을 다니고 비싼 선물을 사준 거였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편은 수진과 함께 잠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인 줄 알았는데 사기까지 저지른 거였어요. 그 여자도 결국 남편을 버렸어요. 경찰 조사에서 협조하겠다며 남편의 모든 행동을 폭로했거든요. 사업 투자는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그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불륜 사진들,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그리고 경찰 수사 기록까지요. 남편은 변호사 옆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본 남편 중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어요. 남편의 불륜과 사기가 모두 인정되어 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올 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동정심도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했어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저도 운동을 해요. 그 사람과 달리 정말 혼자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요. 새벽 한강을 달릴 때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그 여자가 손잡고 달렸던 그 코스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의심이 든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확신이 서면 행동하세요. 배신은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그 배신 때문에 제 삶이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새벽 한강을 달리는 제 발걸음은 이제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분노와 충격을 주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